하여튼 뭐 그 공유드렸던 링크는 이건데 네. 시니어만으로 그 개발팀을 꾸리지 말고 네. 주니어를 무조건 섞어야 된다라는 식의 어떤 글이거든요. 네, 예. 개발자의 열정이랑 뭐 태도랑 뭐 이런 것들은 경력과는 상관이 없다. 우리가 시니어를 뽑을 때 열정도 있으면서 태도도 좋은데 뭐 스프링 경력도 있고 혹은 리액트 경력도 있고 하는 그 엔드 조건을 다 만족하는 시니어 뽑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네. 뭔가 요즘 좀 드는 생각이 그 시니어 채용을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건 아닌데 주니어나 신입 위주로 팀 구성을 조금 많이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 예. 한 뭐 공감합니다, 예전에야 사실 작은 회사들은 거의 경력직 뽑아야 되는 느낌이었잖아요. 왜냐하면 누굴 뭐 온보딩하는 과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입 교육할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네, 예. 신입을 키우는 건 대기업이 해야 될 일이고 네. 그리고 중소기업들 혹은 작은 기업들이 경력직 좀 뽑아가지고 즉시 전력들만 뽑아서 이제 활용한다 뭐 이런 느낌이었다고 하면은 네. 요즘 저는 오히려 스타트업이나 이렇게 좀 작은 회사일수록 신입 더 많이 뽑고 저도 지금 요즘 신입이나 주니어분들 이제 뽑고 있는데 네. 좀 만족스러워가지고 네. 어떠세요? 호들면 계속 지금 신입 두 분 뽑으셨잖아요. 예, 예. 지금 서버 계열자분 신입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한 달 넘게 한 달 좀 넘으셨네요. 예, 같이 일하고 있는데 되게 잘 하시고요. 뭐 자세라든지 열정 이런 것도 되게 상당하시고 뭐 같이 얘기하다가 모르는 거 나오면은 바로 그날 저녁에 퇴근하고 찾아가지고 다음날 와서 적용하시고 되게 배울 점이 많은 분인 것 같더라고요. 특히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뭐 자세나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런 분이 계속 들어온다면은 저도 좋겠죠. 저희 회사도 좋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글을 다 본 건 아니지만은 좀 드는 생각이 주니어와 시니어로만 구성이 되면은 우리 회사의 그 초창기에 어떤 비전이라든지 기술적인 난이도에 맞춰 가지고 계속 일을 해 나가다가 어느 시점 되면은 그분들이 해왔던 거와는 좀 더 난이도 있는 혹은 약간 뭐 다른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갑자기 또 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신입이나 이제 주니어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잘 적응을 할 수 있을지 어느 정도 이것저것 좀 해 오신 분들이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잘 적응을 하고 리딩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신입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뭔가 백그라운드가 없는 상태에서 회사의 컨텍스트에만 맞춰가지고 계속 가다가 그게 좀 달라지면은 좀 힘들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또 하나는 회사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사회적인 어떤 자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그래도 가끔씩은 이게 배치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상황이 올 사회적 자본. 예.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1번은 별로 걱정 안 하거든요. 네. 1번은 별로 걱정 안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신입 개발자일 때 용구님과 홍구님을 받고 네. 그리고 3년 차에 호돌맨도 받고 네. 제가 봤던 주변에 좋았던 개발자분들의 굉장히 낮은 연차일 때를 저는 계속 봤잖아요. 네. 뭐 기술적인 관련된 내용은 어떤 주니어냐 어떤 신입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큰 문제 없이 따라갈 것 같다. 그리고 워낙 요즘 컨퍼런스나 세미나나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새로운 변화나 새로운 어떤 흐름에 대해서는 신입이라고 해서 뭐 못 따라간다 이런 생각은 좀 들진 않고 말씀하신 그 두 번째 사회적 자본이 있는 사람을 뽑는 거 그거는 저는 확실히 공감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그 사회 경험이 충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거니까. 그래서 약간 이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그렇게 이제 주니어분들로 하나 둘씩 채워가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또 이제 그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 혹은 내가 속한 조직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 글에서는 무조건 주니어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맞아, 그렇진 않아요. 근데 시니어만 뽑겠다, 혹은 경력직만 뽑겠다 하는 전략은 최악의 전략이다가 핵심이고. 그렇죠. 아무튼 뭐 재밌는 생각인 것 같네요. 근데 뭐 저는 뭐 둘 중에 하나만 죽어도 둘 중에 하나는 골라야 돼. 그러니까 선택지 두 개밖에 없어. 무조건 골라야 돼. 주니어만 뽑아가지고 운영하는 게 있고 시니어들만 뽑아가지고 운영하는 게 있어. 라고 한다면은 전자를 고를 것 같긴 해요. 주니어 분들만 모아가지고 운영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쵸? 이게 약간 뭐 제가 이렇게 뭐 크게 해본 건 아직 아니지만 그러니까 주니어만
뽑거나 시니어만 뽑거나 중에서 주니어만 뽑는 게 차라리 낫다고 지금 예, 생각하는 거죠. 예. 뭐 네. 제가 크게 운영을 해본 건 아니지만은 주니어들만 뽑았을 때 제가 어떻게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계속 고민을 하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거를 실제로 이제 서버 개발자분이 지금 들어왔을 때 적용을 하고 있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제가 어떻게 해서라기보다도 그분 자체가 너무 뛰어나가지고 그런 게 맞아. 좀 크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좋은 분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만 좋은 전략이 있다고 해가지고도 해결이 되는 거는 또 아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맞아야지 되는 건데 예.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호돌맨도 그렇고 성향상 둘 다 리스크가 있는 선택을 하면 차라리 조금 이제 주니어 위주로 채용하는 게 좀 더 이제 성향상 맞다고 좀 생각을 한 거죠. 예, 예. 자, 질문들이 좀 나와가지고 개발자로서의 목표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 저의 조언은 안 잡으셔도 된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동기부여를 하고 싶어, 진짜 공부 진짜 열심히 하고 싶으면 그 동기부여가 필요해라고 한다면 이게 저는 예전에 그런 적은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SI 회사 다닐 때 2년 안에 이직 못하면 난 짐 싸서 대구 내려간다라고 그렇게 동기부여를 하긴 했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그게 진짜 성장에 도움이 되었던 동기부여냐는 사실 잘 모르겠는 게 네.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는 줌에서 제가 어쨌든 저보다 어리고 저보다 경력도 적은 신입 개발자들이 왔는데 그 친구들이 엄청 빨리빨리 치고 나갈 때 그때 이제 그 친구들 같이 개발하는 그 순간이 너무 재밌어서 열심히 했었고 네. 배민에 갔을 때도 이제 호돌맨도 있었고 영환님도 있었고 되게 좋은 개발자분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있을 때 막 나도 어떻게든 한 개라도 더 공유하고 싶어서 공부를 했던 거 나도 막 주말 이런 거에 자랑하고 싶어서 했던 그때가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가지고 네. 막 네이버나 카카오 가고 싶어서 공부를 했다 혹은 막 구글로 가고 싶어서 공부를 했다 그랬던 적은 없어서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까 정도를 고민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저는 만약에 개발자로서 뭐 공부, 뭐 취업 이런 쪽을 생각을 해서 물어보신 거라면은 현실적으로 좀 측정 가능한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정할 수 있는 형태로 목표를 좀 잡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개월 안에 네카라쿠베 취업하기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명확하게 내가 뭘 할지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쵸.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알고리즘 하루에 10개씩 풀기, 나머지 또 한 달 동안은 스프링으로 이런 애플리케이션 만들어 보기, 뭐 이런 식으로 좀 명확하게 목표를 잡으시면은 뭐 어떨까 싶습니다. 그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이고 이거 아마 원래 제목은 열정은 쓰레기다라는 책인데 지금 이름 바뀌어가지고 더 시스템으로 바뀌었는데 그 요 책 한번 보시면 좋아요. 이게 목표 설정하지 않는 게 더 좋다라는 책인데 좋습니다. 요 책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승환님, 유승환님, 그 요새 신입 면접 때는 어떤 거 물어보세요라고 하시네요. 비밀이어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MBTI랑 생년월일, 태어난 시각, 혈액형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신입 때도 똑같은데 뭐 다른 또 중요한 질문들이 많은데 일단 공개도 크게 문제 없는 애들로 막 얘기하면은 회사 생활이나 조직 생활이나 혹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얻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시는지랑 뭐 학교든 부트캠프든 어디선가 프로젝트를 같이 했을 거잖아요. 요즘은 뭐 대학 전공이든 부트캠프든 어딘가 팀 프로젝트는 무조건 하니까 혹은 그 외에 어떤 여러 단체 생활을 했을 때 그 나랑 맞는 사람이랑 안 맞는 사람들의 유형이 어떤지 그런 것들 좀 물어보는 것 같아요. 트리하 HJJC님 얼마 전에 규모 큰 대기업으로 이직했는데 너무 바쁘고 일이 많은 것 같아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경력직이긴 하지만 새로운 게 많아 아직 적응 중인데요. 이런 경우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노하우 있다면 알려주세요. 호돌맨 배민 갔을 때 어땠어요? 완전 새로운 환경이었잖아요. 호돌맨은 원래 PHP 아시겠지만 PHP 파이썬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자바 하게 됐잖아요. 네, 예. 핀포인트 같은 모니터링 시스템도 처음 써봤을 거고 어차피. 그죠. 예, 처음 써봤죠. 네. 일이 너무 없고 안 바쁜 것보다는 그래, 낫구나 하면서 적응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리흐증님께서 뭐 어떤 분인지도 제가 잘 모르고 노하우도 사실 전 잘 없는 것 같고요. 상황 분위기 잘 봐가면서 거기에 잘 맞춰가지고 적응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러니까 트레아님 맨 처음 이직했을 때 목표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를 가서 뭐
진짜 그동안 회사에서 안 해봤던 그전 기존에 있던 회사에서 안 해봤던 많은 경험치를 쌓아야지 뭐 연봉을 많이 올려야지 뭐 어떤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거기에서 근데 보통 우리가 이직을 할 때는 더 성장하기 위해서 이직을 한다고 대부분 이야기하잖아요. 기존 회사에서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성장하지 못할 것 같아서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할 게 너무 많고 배워야 될 게 너무 많고 새로운 게 너무 많다고 하면은 원래 우리의 이직 사유였던 성장하고 싶다라는 그거에 너무 걸맞는 거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도 이제 맨 처음 배민 갔을 때 영환님 팀이었다 보니까 영환님 팀에 있으면 막 사실 그 당시에 스프링에서 쓸 수 있는 되게 최신 기술들 많이 쓰고 있었잖아요. 배울 거 되게 많았고 핀포인트 저도 좀 처음 써봤고 뭐 로그 엔트리 같은 뭐 로그 검색 시스템도 처음 써보고 뭐 온프로메스 인프라 같은 것도 이제 사실 뭐 그 당시 호돌맨이 하고 있었긴 한데 그거 이제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막 여러 가지 등등 젠킨스도 그렇고 그래서 배울 게 되게 새로운 게 너무 많았는데 그거 자체로 내가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그런 정말 배울 게 되게 많은 회사다라고 생각하는 게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되게 그게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이 되기는 해요. 노하우도 좋지만 그냥 마음 자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먼저인 것 같아요. 그 노하우 이런 거는 사실 트릭이고 어떻게 보면은 기분 좋게 생각하면은 그냥 다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동환님 스타트업 인턴십 면접 앞두고 있는데 너무 떨리네요. 예, 면접 잘 보세요. 면접 보실 때 그 뭐 면접 보러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기술적인 아니면은 뭐 그동안 동원님이 궁금했던 거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하러 간다라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으면은 좀 덜 떨리고 좀 재밌을 겁니다. 잘 맞아요.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시니어 분들이 여러분들 질문 공식적으로 답변을 꼭 해줘야 되는 환경이 얼마나 만나기 힘든데요. 많이 여쭤보세요 많이 면접 때. 훈이님 안녕하세요. 현재 솔루션 회사의 4년차 웹 개발자인데 회사가 기술적으로 성장하기보다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마음 같아서는 이직을 하고 싶지만 현 회사에서 쌓은 실무 경험이 크게 메리트가 없다 보니 이직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강의를 보고 공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실무 경험이 아니다 보니 이직할 때 경력직으로 크게 플러스 요소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점점 물 경력이 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어떤 환경인지 고민인데 제가 어쨌든 좀 감히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훈이님의 글에서 사실 그렇게 개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혹시 맞나요? 물론 이제 아닐 수도 있지만 신뢰를 무릅쓰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훈이님 저는 개발을 조금 좋아한다고 싫어하지는 않고 이렇게 제 생각은 그래요. 개발 환경이 좋다라는 거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왜냐하면은 최신 기술 쓰고 있으면 개발 환경이 좋은가? 근데 그런 회사들은 물론 진짜 좋은 큰 회사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엄청 빠르게 안 돌아갈 확률도 높아요.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빠르게 돌아가면은 원래 있던 기술부터 체결할 시간도 없고 그냥 일단은 기능치기 바쁘고 또 이제 반대로는 이미 회사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니까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서 못하는 팀도 있고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회사가 최신 기술을 써야 되거나 개발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게 의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훈이님은 오히려 이제 회사가 되게 안정적으로 급여를 줄 수 있는 환경에서 다니고 있다라고 생각돼요. 그거를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회사가 계속 리스크가 있는 형태를 가져가야 되느냐 아니면 진짜 안정적으로 보장된 기술들만 쓸 거냐 해서는 저는 무조건 후자를 선택해라고 하는 편인데 그 안에서 이제 훈이님이 성장해야 되는 거는 전 SI 회사에 계신 분들도 이직하는 걸 쭉 보면서 느낀 건데 새로운 기술을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기술을 잘 다루기 위해서 공부하느냐 마느냐 차이인 것 같아요. SI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이력서 보다가 좋은 회사를 가셨던 분들 보면은 SI는 쿼리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이랑 쿼리 튜닝만큼은 진짜 잘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JPA 쓰는 분들보다 훨씬 더 잘하고 DB 설계는 서비스 기업보다 더 잘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기술이 내가 그만큼 이해하고 있느냐 없느냐 차이지 뭐 하다못해 자바를 더 잘 짜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거나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더 잘 짜기 위해 성능을 더 잘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거나 그런 거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랑새는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합니다. 뭐 jQuery를 쓴다, 스프링 3.0을 쓴다, JSP를 지금 쓴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개선점을 찾아내지 못하면은 여기서 약간의 노력이라도 하지 못하면은 이직해서도 거기에서 적응을 못할 가능성이 전 크다고 생각을 해요. 가면은 또 거기서 또 불만이야.
또 이직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있는 자리에서 조금 개선이라는 걸 좀 해보고요. 스스로 어떤 걸 내가 스스로 원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좀 목표를 잡으시고, 그리고 개발을 좋아해 주시고, 그 다음 길을 찾으시면 됩니다. 훈이님의 글을 읽으면은, 예, 뭐 저는 훈이님이 그 휴대폰에서 이렇게 좁은 작은 휴대폰에서 이렇게 쓰느라고 잘못 쓰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왜 이거를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냐면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강의를 보고 공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실무 경험이 아니다 보니 이직할 때 경력직으로 크게 플러스 요소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실무 경력에 도움이 안 될 거면은 공부를 안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게 있으면은 좀 내 스스로가 어떤 기술력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 싶으면은 그거는 공부를 해야죠. 근데 지금은 공부하는 그 행위 자체를 뭔가 이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드밴테이지로 적용을 시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면 안 되죠. 물론 이제 가쁜 청문회라고 얘기하셨는데 청문회는 아니고 아 근데 그 향로님이랑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방송에서는 제가 진짜 최대한 얘기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결과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 초기에 어떤 황무지에 우리가 떨어져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잘 얘기를 안 하려 그래요. 아무튼 그 보시는 게 그 다가 아니라는 거. 어디든 힘들고요. 어디든 레거시가 있고. 하여튼 여러분, 그러니까 레거시는 모든 회사가 있다. 지금 기술력이 좋다고 하는 회사들도 그 인고의 시간이 있었고 그 인고의 시간을 버텨낸 사람들은 보통 좋은 커리어로 가더라. 저는 근데 그걸 못 후니님이 참고 하면은 예, 어차피 다른 회사 가서도 그 정도 레거시 만나면 또 떠난다. 맞아요. 예. 네. 후누님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고민을 아예 안 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현재 회사에 작은 것부터 하면서 그 계산하면서 공부 계속 해 나가시면 분명히 잘 될 겁니다. 러블레이스님, 대구에서 서울로 취업을 하려고 하면 취업 후에 상경하는 게 맞을까요? 이거는 그 대구 출신 대구의 아들 동성로의 아들 우리 향로님께서 좀 조언을 주실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일단 서울에 있긴 해야 돼요. 왜냐면은 세미나나 컨퍼런스나 스터디나 뭐 하다못해 인프런 미더블 한다고 했을 때도 그렇고 커뮤니티가 다 이제 서울에 있긴 해요. 서울, 판교 이쪽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일단 수도권으로 오긴 와야 돼. 안 그러면은 그 대구 안에서만 준비해서 가는 확률도 너무 낮아요. 그 저희 팀원 중에 한 분도 대구에서 계시다가 취업하기 전에 서울 올라와가지고 서울에서 거주하시면서 취업 준비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주는 어떻게 해결했냐? 청년 임대주택입니다. 제가 링크 하나 드렸는데 청년 임대주택을 쓰세요. 청년 임대주택에 가면은 대학생 분들을 위한 혜택이 있거든요. 취준생 분들을 위한 그거 해가지고 그 취업하면 올라온다가 아니라 청년 임대주택이나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대학생분들, 취준생분들을 위한 임대주택 제도가 엄청 많거든요. 이거 담당되면 바로 올라오시면 돼요. 개발 바닥이 아니라 향프로 TV 이런 걸 하셨어요. 러브레이스님이 지금 취업 준비를 얼마나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이력서를 서울에 있는 회사로 이력서를 먼저 내보는 거예요. 좋죠. 네. 내보다가 입질이 올라올 것 같으면은 서울로 이사를 오시는 거죠. 네. 우선 좀 뿌려보다가. 네. 근데 뿌렸는데 약간 입질이 안 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그때도 올라와야 되네. 그 만약에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사피라고 있거든요. 사피? 이게 삼성에사는 그 교육인데 요거 되시면은 한 10개월 동안 교육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 되면은 교육도 교육인데 제일 좋은 게 그 수당을 줘요. 100만 원씩. 그걸로 월세 내면서 서울 생활 하셔도 돼요. 거기서 해주는 교육 받으면서 알고리즘 배우고 뭐 스프링 배우고 그러시면서 취업 준비하셔도 돼요. 네. 김경민님께서 개쩌는 성능인데 레퍼런스 없는 기술. 네. 성능은 부족한데 레퍼런스 많은 기술. 개쩌는 성능인데 레퍼런스 없는 기술은 뭐가 있을까요? 초창기에 고. 초창기에 고. 네. 오케이. 성능은 부족한데 레퍼런스는 많은 기술. 이게 JVM 쪽에 올라가는 게 이게 성능에 관해서 이제 언급이 나올 때가 많아가지고. 그치.
맞아. 그러니까 성능 비교하는 쪽 보면은 네. 객관적이지 않아요. 왜냐면은 노드 팀에서 내는 성능 자료 보면 노드가 제일 빠르고 네. 단넷 ASP 쪽 보면은 단넷이 제일 빨라. C샵 쪽이 제일 빠르고 막 그러니까. 근데 현대 시대는 이게 성능이 얼마나 빠르냐 그런 약간 예전에 뭐 램이 좀 부족하고 CPU 성능이 구리고 뭐 이러던 시절에서는 그게 이제 통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현대는 좀 아닌 것 같고 성능 이게 이제 뭐 게임 쪽이나 약간 이런 쪽이면은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웹 서비스라면은 저는 그냥 후자를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하다 보면은 성능 때문에 이슈가 됐던 적은 거의 없고요. 오히려 레퍼런스 이런 문제 해결 방법 이런 거를 찾는 시간이 훨씬 많죠. 저도 거기가 핵심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API 성능이 아무리 빨라도 문제가 났을 때 그거 해결하는데 며칠 걸리는 거랑 문제가 났을 때 스택 오버플로 검색하자마자 바로 5분만 해결할 수 있는 거랑 그 생산성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서 네. 이게 단순한 서비스는 괜찮은데 좀 복잡한 서비스 구현하다 보면은 뭐 이상한 케이스의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그때 그 해결책을 찾고 수정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언어는 이거 라이브러리에서 다 지원해 주는데 그러니까 언어가 지원 안 하더라도 그걸로 개발해 보신 분들이 귀찮고 불편해서 만든 유틸리티성 라이브러리 되게 많아가지고 그걸로 하면 되는데 이쪽 언어는 내가 유틸리티 다 구현하면서 가야 돼. 제품 개발 속도가 서비스 성능보다 더 중요하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대부분의 회사는 제품의 개발 속도가 더 중요할 거예요. 서비스의 성능보다는. 이게 근데 현대 요구사항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옛날처럼 뭐 작은 화면에 단순한 그래픽에 어떤 사용자도 많지 않은 뭐 지금에 비하면은 그런 요구사항이 들어오면은 대충 아무렇게나 만들 텐데 지금은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도 많고 휴대폰, 스마트폰 다 쓰고 컴퓨터 다 보급돼 있고 관련 웹 서비스 같은 것도 엄청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좀 잘 만들어 가려면은 고객의 요구사항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그 요구사항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